예, 지금 소개받은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이라고 합니다. 이지연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선망이 이제 2차선 도로까지는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통계 내용은 마침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연간 통산한 그런 그 자료라기보다는 2분기부터 공식적으로 처음 그 이 전산망에서의 판매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집계된 것을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를 해서 2, 3분기하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달 것까지 이렇게 이제 그 집계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동향이 어떤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집계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보면은요, 총 판매 부수가 6,082만 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7달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평균치를 나눠서 12개월로 환산을 해보니까 1억 426만 부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7달 동안에 9,430억 원 정도였고요. 이거를 연간 통산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조 6,165억 원 정도에 상당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학습지라든가 규모가 있는 분야들이 좀 빠져 있고, 이제, 완전하게,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모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출판사에서 이제 직접 기업에 납품을 한다거나 직거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판매 종수는 76,613종 정도였고요. 이게 그 매일매일 집계된 거를 월간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분기 단위로 더 이제 확장을 시키면은 이제 여기서는 7달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1년 단위로 할 텐데, 실제로 이제 그 판매된 종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수치가 처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월별로 봤을 때는 9월이 가장 많고 6월이 적었다.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나왔고요.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28만 4,163부 정도가 판매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7월 달이 가장 많았고 6월 달이 적었습니다. 판매 금액으로 보면은 44억 644만 원 정도입니다. 월간 판매 부수 그 추이를 보면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달 동안에 총 판매 부수는 6,082만 부 정도였었고요. 7월 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6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판매 금액의 그 추이를 보면은 총 9,430억 원 정도에 그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판 분야별 판매액을 이제 그 2, 3분기 거를 합산을 해서 보면은 이제 그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예술이라든가 스포츠, 건강, 인간관계 이런 분야들을 그 제외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기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분기별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1년치가 완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전산망 데이터만 가지고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내년도에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되면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매일매일 나타나는 판매 부수를 월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특징은 뭐냐면은 주중에 판매량이 높고 주말 휴일 동안에는 하락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전체 판매 점유율이 높은 인터넷 서점에서 주말이나 혹은 휴일 때 그 주문이
급속하게 그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하락을 했다가 월요일 날 또 상당폭이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요일별로 해서 조금씩 또 떨어지다가 주말에는 더 떨어지고 다시 월요일 날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매주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9월 달 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월말에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그 추석 연휴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오프라인 그 대형 서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주중보다는 주말에 고객 수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객단가도 더 높은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오프라인에 그 해당하는 것이고, 인터넷 서점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판매 그래프들이 이 주중의 그 변화로서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판매 금액 추이는 앞에 보셨던 판매 부수하고 연동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장표는 이제 그 지난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월별로 약간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의 그 변화는 있지만은 분야별 판매액 비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약간의 수치 변동만 일어나고 분야별 변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 지금 전산망에서는 이 분야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이 성인이 아닌 독자층 중에서 이제 그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습 참고서, 이게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크게 30.2% 정도로 그 나타났고요. 나머지 이 분야들은 사회과학이라든가 경제 경영, 건강, 인간관계, 인물, 문학, 문학 연구, 소설, 연관 상품, 예술, 이런 식으로 그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하루 평균 판매 부수 3분기 기준으로 해서 20개 분야를 보면은 아까 이제 그 그래프 비중에서 가장 컸었던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가 역시 이제 그 매월 보더라도 가장 많은 그런 하루 판매 부수를 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3분기 일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1만 부, 판매액으로 보자면은 14억 원 정도가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에서 매일매일 판매가 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부분은 앞에 이제 그 판매 비중하고 거의 비슷한 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평균 판매 금액 역시도 비슷한 그래프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가 가장 이제 그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떼어가지고 그 세부 분야를 보면은 중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책, 활동북, 영유아 학습 분야, 그 다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 문집, 영감, 소설, 실화, 교양 일반, 학습서, 참고서, 그 다음에 개인 사회 문제, 그 다음에 문구,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역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학습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학습 참고서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국제 기준에 따라서 테마라고 하는 분류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좀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보면서 어떤 주제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좀 다듬어질 필요가,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컴퓨터 정보 기술 분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세부적인 중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 기술 일반,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온라인 세상,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그래픽, 디지털 미디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OS,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응용 정보 기술, 컴퓨터 자격증, 컴퓨터 보안, 컴퓨터 네트워킹, 응용 컴퓨팅, 컴퓨터 공학, 기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분야별로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앞으로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쯤이면 각 출판사에서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그 마무리할 시즌인데요. 이를테면 그걸 할 때 전체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출판사 가질 수 있는 포션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이런 사업 계획도 그렇고 개별적인 어떤 타이틀별로 출판 기획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 그 100종의 그 분포를 보면은 엊그저께 그 교보라든가 그다음에 S24에서도 올해 그 결산 자료를 그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뽑아보면은 역시 이제 그 EBS가 들어간 그런 이제 아무래도 수능 연계로 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많이 그 비중이 높게 그렇게 순위에 분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 개발이라든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들, 재미, 자녀 교육, 재테크, 영어 공부. 그다음에 이제 그 개별 이제 저자별로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라든가 유명 저자들의 책이 역시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상위 10위권까지 그다음에 20권까지를 뽑아본 게 이제 오른쪽에 표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도 보면은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가 역시 37종이 100종 안에 들어 있어서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소설 연관 상품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단행본의 출판 시장이 어떻게 현재 베스트셀러들이 어떤가 하는 양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판 시장에 기반이 되고 있는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역시 이런 흐름이 갑자기 꺾이지는 않고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서라든가 수능, 자기개발, 어학, 재테크, 그다음에 힐링, 자녀교육서 이런 그 기반 도서들하고 그다음에 인기 저자들의 책의 그 신작 같은 경우에 인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1월이 이제 그 김대중 DJ 탄생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총선이 있고요. 7, 8월 달에 올림픽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그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라든가 정치인 그 관련서 이런 책들이 판매에 좀 두드러진 실적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과 올해 특히 이제 그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그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이 아주 그 총론에 해당되는 책들하고 분야별 이런 그 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더 그 실무지향적인 그 책들이 출판 기획에 반영이 되고 많은 출판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관련서의 출간으로 속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로 그 올해 이 3분기까지의 그 인터넷 서점 동향 조사를 통계청 자료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주목할 것은 이 코로나19 시기에 2년여 동안에도 인터넷 서점이 두 자릿수 이상씩 그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출판 시장을 좀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작년 그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이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락 폭이 조금 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양상이 단지 어떤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집중이 됐었던 인터넷 서점으로의 어떤 집중 효과가 분산이 되는 건지 오프라인으로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출판 시장 자체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건지는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양상이 보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좀 유의를 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그 과제를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산망에 대한 출판사들의 관심도, 참여도가 좀 많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는 마치 이제 그 시골에서 공동의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각각의 이렇게 그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공동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유 재산이 되고 업계 전체의 어떤 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 어떤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통합 베스트셀러 집계해서 발표한다든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하는 것은 복수의 키워드로 독자가 찾고 싶은 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독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매출 향상에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나머지 얘기는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